약간 꽃미남 쪽의 외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SMP를 하기 전에 이제 박정우 대표 같은 경우는 미스터 수프라 내셔널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해가지고서 나갔었고, 강훈 씨 같은 경우는 맨 오브 더 월드 세계대회 거기서 무려 1등. 외모로서는 이제 어디 나라 연예인 뺨치는? 예. 몇 번 쳤죠? 어쨌든 그래서 트레이너를 하려고 했다는 거 어쨌든 그만두게 됐잖아. 근데 이제 트레이너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이제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니까. 트레이너를 그만두게 된 교회 형 때문에 그만둔 거네? 교회 형님 세게 안 잡아서. 근데 왜 했냐면 저는 원래 애초에 이거 말해도 되나? 다 얘기해도 돼. 트레이너는 사실 왜 내가 트레이너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게, 솔직히 트레이너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말하면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양아치라는 느낌도 사실 좀 강해. 그치. 그리고 저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부모님들한테 갔어. 그러면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을 따져볼게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곳에 그냥 회사원입니다, 아니면은 공무원입니다. 사실 이게 낫냐, 그냥 어디 회사에 트레이너입니다, 이게 낫냐. 사실 이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는 일을 사실 조금 더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친구들은 나 너 트레이너 하는 거 멋있는데 너 트레이너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당연히 의사인 형들이나 뭐 직업적으로도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고액 연봉자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전문 직종이나, 근데 다 나한테는 그거 멋있다 해놓고 내가 이걸 반대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선뜻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좋은 거지. 그 직업 자체는 서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인식이 아니더라고, 막상.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겟이 잘못했네. 어떻게 의사고 비교해. 타겟이 잘못됐네. 큰 거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다,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운동을 트레이너를 했을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만큼 어쨌든 간에 자기 무언가 직업을 가졌을 때 이 직업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확고하다는 거잖아. 지금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좀 진입장벽이 아무리 낮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쉽게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잘 안 키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그 이미지가 좀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강훈 씨는 내가 알기로는 트레이너를 이제 똑같이 하려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트레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년 정도. 그 삼성 이렇게 호텔신라 소속으로 삼성 이제 임직원들 트레이너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뭐 상급, 2급, 1급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 뭐 다 보면은 급이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2급까지는 올라갔어요. 1급은 이제 거의 박사들. 그러면 이제 저기 도곡동에 있는 반트에서 일하고 막 있는데, 저는 2급까지 올라가서 주말에 반트에서 일하고, 시청에 지금은 이제 부영으로 바뀌었지만 삼성 건물이 삼성생명 건물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본사, 강남에 본사 그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3년 하고 이제 학교 동기 형이 이제 PT샵을 여는데 같이 할 생각 없냐고 와달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트레이너 생활 진짜 좋았거든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생긴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제가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몇몇 때문에 양아치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잘생기고 좀 외모 좋으면은 고저리어도 키우잖아요. 이게 키워서 잘 되신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 될까봐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스타팅 스트렝스 이러잖아요. 저 3번 정독하고 그 이상으로 논문도 보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세미나도 다니고, 그래서 뭐
클럽백이라든지 불가리안 백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저는 기능성 트레이닝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제 스스로를 더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왜냐면 회원이 날 봤을 때도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운동을 못 했을 때 그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행 형님처럼 더 높은 피트니스 선수들한테 받아도 사실 가격대가 뭐 몇십 배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나한테 올 거면 차라리 피트니스 선수한테 가는 유명하신 분한테 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대회에 나가서 엄청난 선수가 될 것 같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주변에서는 야 트레이너 생활 뭐 안 길어 이런 소리도 너무 많이 듣고 뭐 트레이너 30대 중반 후반까지 하다가 그냥 니꺼 헬스장 차리고 그게 끝이야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도 생활은 재밌었는데 조금 더 뭔가가 없을까 비전이 없었다. 네, 하면서 찾게 됐던 좀 그만두게 된 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제가 뭐 트레이너에 대한 안 좋은 부분, 막 사실 이런 것만 사실 너무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제 주변에 지금 동생들도 그렇고 막 형들도 그렇고 진짜 굉장히 성실하고 잘하고 맞아. 뭐 진짜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분들이나 트레이너 자체에 대해서 요즘에 근데 예전에 비해 확실히 저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너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피트니스 열풍이 한 번 또 불기도 했었고 그 바디 프로필 열풍도 많이 불었고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를 또 그런 분들을 사실 비방하거나 트레이너 자체를 비방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저도 운동을 하고 대회 준비를 하고 거의 막 3년, 4년 동안 대회를 막 8번 막 이렇게 나가고 이랬으니까 근데 나는 나의 한계가 사실 분명하더라고. 내가 주변을 봤을 때 절대로 거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았고 일단은 그거는 나의 한계인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해도 그렇게까지 안 될 나의 한계라는 건 사실 분명하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뭐 2년 열심히만 한다고 해도 지금 나 이런 이런 나도 안 될 이게 못 나와요. 나도 안 될 거야. 안 되고 이게 막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또 운동을 잘 못하고 교행형 막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스스로 운동을 또 잘 못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막 이런 데가 다 파열되거든요 사실. 뭐 십자인대 파열, 어깨 삼각근도 2개 파열, 왼쪽 손목 뭐 삼각섬유 여기도 다 파열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너무 다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회원들이 나를 봤을 때 단순히 막 얼굴이나 막 이런 걸 떠나서 전체 어쨌든 운동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멋스러움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트레이너를 하다가도 내가 중간에 한두 군데를 너무 크게 다쳤는데도 그때 제가 다른 데서 트레이너 할 때도 거기 대표가 저를 엄청나게 잡아서 진짜 그냥 꾸역꾸역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을 못하지 계속 몸은 저희 운동 하루 이틀 안 하면 또 알죠. 빵 작아지고 약간 이런 엄청난 강박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가 회원들 보기도 민망.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다른 쪽도 있어. 아니 뭐 케어 전문가가 된다라든지 나는 트레이너를 다시 하면은 나는 무조건 케어 쪽으로 빠져서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운동으로서 성공을 못하면 또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내가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이고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는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강훈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일 큰 거는 비전이 없다라는 거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쵸. 비전 없다라는 것도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보다 더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큰 비전을 보고 하겠지만 제가 그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조금 이제 그냥 트레이너 생활은 뭐 너 40대 넘어가서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밑에서 더 세고 더 잘생기고 더 좋은 애들이 많이 계속 치고 올라올 텐데 그렇죠. 제가 진짜로 유명한 피트니스 선수나 IFBB 프로, 뭐 스미녀 프로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저한테 올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40 넘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나는 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이제 많은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거의 그런 비슷한 이유들인 것 같아.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한 게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저는 이제 선수를 내려놓고 어떻게 더 트레이너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롱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편이란다.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해보고 해서 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어차피 선수 생활은 오래 못해요. 그리고 선수 생활도 오래 못하고 선수 케어라는 그 시장성도 한계가 있고 바디 프로필이 언제까지인가 되는 거 없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건강이거든요.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어떻게 케어할까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몸의 대사적인 거라든지 호르몬적인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아까 두 분이서 말하는 케어 쪽으로 해갖고서 이제 이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로 저는 이제 컨셉을 바꿨어요 완전히. 바꾼 지가 지금 꽤 됐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최근까지 좀 되게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실버 쪽으로 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변화를 할 거고 그쪽으로는 이제 케어 쪽으로 이제 많이 바꿔야지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모랑 뭔가 이제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 거칠해?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분명히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딱 벽이 나와. 뭐냐면 공부라는 벽이.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영어부터 해갖고서 이제 뭐 우리는 의사도 아닌데 의사만큼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고객들이 원하거든. 뭐 심지어 뭐 어디 뭐 감기 걸렸어 약 뭐 먹어야 돼부터 맞아. 그치,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우리한테 다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는 사실 뭐 의사도 분야가 막 되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돼. 약계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벽이 많이 느껴지고 그 벽을 깰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조금 나뉘는 게 아닌가 라는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래갖고 어쨌든 그래 두 분은 어쨌든 간에 트레이너를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을 바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저부터요? 근데 사장님 앞에서 하니까 많이 좀 그렇지 않나? 저 300% 만족합니다. 잘하네. 잘하는 얘기. 근데 이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자체가 트레이너랑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성취감인 것 같아요. 이게 살을 빼러 오거나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신 분들이 트레이너를 찾아왔고 했을 때 내가 이분을 얼마큼 케어해주고 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그 고객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외관적으로 잘생겨지니까 더욱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지고 내 질환도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컴플렉스 같은 게 없어지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탈모 지금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컴플렉스나 그 다음에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도 크거든요. 그래서 두피 문신을 이제 완성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거, 그 다음에 웨딩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웨딩 촬영을 하기 전에 두피 문신을 받고 좀 찍고 싶다 했을 때 덕분에 사진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 이거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자면 트레이너랑 두피 문신 이제 기술자들도 되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 거는 되게 같은 목적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더 만족하는 이유는 이제 워라벨이 좋아요. 네. 제일 부럽다. 네. 그래서 워라벨이 좋은 직업이기도 한데 이게 좋은 만큼 또 그만큼의 기술이 또 따라와야 되니까 그 기술력을 갖기까지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딱 결론만 말하면 어쨌든 트레이너도 그 사람의 삶을 약간 변화시켜 드리는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모든 일은 다 똑같죠. 사실 어쨌든 돈이잖아요. 같은 돈을 낸다고 쳤을 때 같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30회를 끊어야 삶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저희는 3회차에서 한 5회차 정도로 삶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 여기서 오는
만족도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 시켜줘도 이 사람이 뭔가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주는 부분은 내가 엄청난 뛰어난 실력을 트레이닝을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하면 그만인 부분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력만 좋고 내가 그냥 하면은 제가 바로 또 성취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 커요. 맞아. 그건 그리고- 진짜 부럽다. 네, 시간당 뭐 돈, 그 다음에 뭐 워라벨, 뭐 거기서 오는 만족도나 성취감, 자체감, 이거보다는 저희 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봤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 보면 그치 해봤기 때문에. 네, 맞아. 비교를 해서 그렇지. 두 분이서 만약에 트레이너를 이제 PT를 다시 받는다면 트레이너를 고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고를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유명하신 분들은 일단은 몸 자체도 굉장히 워너비, 다른 사람이 워너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워너비의 그런 몸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또 그걸 갖기까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저는 사실 부상을 많이 당해서, 당하면은 또 제가 혼자 케어하는 것도 알고 어디 가면 되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부상 당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워너비로 삼는 그 피트니스 선수한테 가서 받아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운동 차이점이, 운동을 대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냥 운동의 방향성이 좀 다를까? 그냥 내가 하는 강도에도 그냥 세게 하면은 됐었던 걸까? 이런 것도 느껴보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제 워너비인 몸을 갖고 있으신 피트니스 선수한테 찾아갈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상 없이, 아니면은 내가 뭐 몸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전체 균형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거나 운동은 하고 싶은데 아파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픔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냐, 사실 이런 거에. 그리고 지금은 예전만큼 큰 몸이 아닌 그냥 균형 잡힌 몸,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쨌든 결과값을 내줘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대회를 나가고 싶어. 그래서 사실 그때 미친듯이 바디 프로필 찍어내는 교양한테 찾아갔고, 어쨌든 저는 결과값을 냈고, 그래서 만족하고 부상을 당하는 말도 사실 후회하는 부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나중 일이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으니까 사실. 그 지금은 지금은 IFBB 프로한테 제가 PT를 계속 꾸준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못 나가지만, 사실 제가 자주 못 나가서 그렇지만 지금 꾸준히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고, 하는 방식 자체가 안 아프게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케어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뭐 근육 뭉쳐있으면 좀 풀어주고, 뭐 뜯고, 또 그거에 맞는 재활 교정 운동하고, 재활 교정 운동이 돼서 잘 맞춰지면 다시 웨이트 강도 올리고, 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 좀 케어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을 원했고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실. 마지막 질문인데, 트레이너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트레이너를 이제 앞으로 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다 똑같아요. 이건 그냥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고민하는 사람들, 트레이너를 진짜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그냥 멋있고 막 이런 거 좋지, 사실 다 좋은데 그래도 본인의 일에 조금 자부심을 갖고, 지금 나는 교영 형이 사실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한 9년 전, 10년 전쯤에 내가 찾아왔을 때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도 진짜 공부를, 그냥 내가 부상을 당했던 시점부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찾아갔고, 그다음에 저도 해부학 공부도 또 하고, 그냥 그때 또 시켰기 때문에 또 해부학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따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내가 처음 배웠을 당시로 보면은 사실 그냥 그저 그런, 약간 제 기준에서는 맞아. 그저 그런데, 지금이랑 비교 보면은 아예 그냥 여기랑 완전 여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는 형 지금 위치가 그냥 예를 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본인의 멋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준다기보다 조금 트레이너로서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자신한테 많이 투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대충 이 정도. 열심히 노력해라. 진짜 화내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이래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트레이너에서 고민한다면 그냥 사실 고민은 하지 마.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트레이너로서의 장점 같은 것도 있어. 사실 트레이너 하면 무조건 몸은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다 환경이 운동이고 하는 데 있고 다 주변 사람 다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몸이 무조건 좋아지면은 몸이 바뀌면은 사실 인생이 바뀌긴 해. 그거는 명확한 부분이야. 그래서 트레이너를 경험해 보는 건 좋다. 왜냐면 또 아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아 사실. 그걸 바뀌면 막 이게 내가 많이 만났던 건 아니야. 내가 많이 만났던 건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이거 무조건 살려야 돼. 내가 많이 만났던 건 아니고 근데 아니 왜냐면 얼굴이 못생기거나 뭘 해도 피지컬이 좋으면 사실 다 만나거든. 이제 외모가 이성을 더 만날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삶 자체가 많이 바뀌니까 트레이너 하는 거는 무조건 강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근데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고 봐봐 돈 많이 벌고 싶고 어쨌든 그렇게 할 거면은 더 많은 시간을 자기한테 투자하는 데 쓰고 돈도 쓰고 해서 높은 위치까지 갔으면 하는 그냥. 강훈 씨.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트레이너가 지금 추세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을 때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찍고 싶으니까 그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너 키워줄게 해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바디 프로필도 이제 요즘에 SNS에서 너무 건강에 안 좋고 이런 것도 나오면서 그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영이처럼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트레이너가 더욱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운동만 알고 하는 분들은 원래도 트레이너 수명이 짧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찾는 이제 수요는 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치대 나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봤을 때 공부 진짜 많이 해요. 세미나도 주말마다 다니고 자기가 세미나 열면서 또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조금씩 더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자기한테 투자하는 운동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선수, 이 선수는 어떻게 운동을 하지? 가서 PT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투자해보고 세미나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트레이너들은 그걸 또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니까.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트레이너를 소개시켜 준다기보다는 트레이너를 했다가 직업을 바꾸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의견을 조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고, 네, 인터뷰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여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고. 이제 생각보다 돌발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형이어서 근데 조금 아까 안 돼, 여기 그냥 여기 더 넘어가면 안 돼.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편하게는 이 정도 편할 줄은 몰랐는데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